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소방심리학을 강의할 김영재라고 합니다.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인사드리는 점을 굉장히 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개강을 하면은 학교를 가서 좀 즐겁게 사람들을 만나고 좀 더 활기차게 지내는 게 그게 워낙 일상화된 사람이긴 한데요. 이렇게 바이러스 때문에 약 한 달 정도를 여러분들을 뵙지 못하고 이렇게 온라인으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소방심리학을 강의하게 되었는데요. 소방심리학에서 사용되는 교재는 윤성사라는 도서출판, 윤성사라는 출판사에서 발행한 조직행태론이란 책입니다. 이게 심리학 책이 아니라고 해서 좀 오해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학과의 특성을 맞춰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소방조직이라든가 소방공무원의 어떤 행태, 심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이도록 연구하는 방법이 바로 행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행정학을 공부하시는 입장에서 이 교재를 보는 게 여러분들께서는 아무래도 편하실 것 같아서 선정을 했고요. 이 교재에 없는 각종 다양한 심리에 관련된 이야기들은 제가 오프라인 수업에서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방심리학은 사실 소방심리학이라는 단어는 좀 낯설어요. 경찰심리, 범죄심리는 좀 나을 수가 있습니다. 범죄심리라는 것은 우리가 언론에서 종종 접할 수 있는 단어이긴 한데요. 소방심리라는 단어, 이게 뭐지? 소방심리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소방심리, 경찰심리, 범죄심리 모두 심리학에서 비롯된 것이고요. 심리학이라는 큰 영역, 아주 큰 영역에서 이 소방에 관련된 내용을 한번쯤 살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자, 먼저 교재에 오늘 13쪽부터 33쪽까지의 이야기를 압축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행태라는 것은 관찰 가능한 인간의 행동을 행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심리학도 우리가 심리학 하면은 사람의 마음을 이렇게 꿰뚫어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러한 방법도 있을 수는 있지만 보통 인간의 심리도 최대한 관찰해서 좀 더 측정하고 싶은 그러한 연구 경향이 강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른바 실제로 증명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다는 거죠. 자, 실증은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심을 둔다는 뜻이고, 인간의 다양한 심리 현상,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에 있는 것도 최대한 우리가 관찰해서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한번 증명해보자 라는 이야기가 바로 행태라는 의미입니다. 자, 보통 심리는 개인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요. 때로는 상당히 심합니다. 그리고 말이 심리라고 하죠. 사실은 육체와 정신과 밀접한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여기서 이제 공무원, 그 중에 소방관이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동기부여가 거기에 맞게 좀 필요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 좀 교재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을 어떻게 하면은 체계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할까? 이게 바로 예전에 기업에서 추구했었던 것, 이른바 과학적 관리론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 시기가 조금 지나서요. 내가 속한 집단과 구성원의 관계가 좋아야 작업 능률이 향상될 수 있다는 연구를 또 하기 시작하는데요. 자, 이러한 연구가 근 100년 전에 있었던 일이고, 이러한 것도 나름대로 측정을 하려고 했던 것들입니다. 그리고 그 측정의 결과가 상당히 일반화가 잘 될 수 있는 것이라서 이른바 널리 이론으로 알려지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인간의 본질, 인간의 본성은 일하기를 좋아한다 라고 가정하는 사람도 있고, 인간은 놀기 좋아한다, 일하기 싫어한다 라고 가정하는 그런 연구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소외감, 요새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소외감이요. 그리고 나는 이제 지쳤어, 소진, 이른바 번아웃이라고 얘기를 하죠. 특히 스트레스는 얘기할 게 없고요. 그리고 사생활의 공개, 어디까지 사생활을 공개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디까지 보호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도 모두 심리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자, 뭐 그리고 이제 간단한 얘기요. 스트레스에 관련된 얘기는 103쪽부터 115쪽까지 얘기인데요. 자, 스트레스는 원래 일반 적응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에 대한 자, 경고, 나 스스로에 대한 경고, 그리고 스트레스에 저항하려는 나 자신의 저항, 그리고 완전히 지쳤다고 표현되는 소진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지만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까지는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아셔야 되겠죠. 자, 스트레스의 원인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뭐 정신적, 육체적, 그리고 자, 경제적. 자, 돈이 없다라고 한다면 강력한 스트레스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죠. 자, 스트레스의 결과는 대표적으로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고요. 피곤하다. 이것이 피로감. 자,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대표적인 감정은 짜증스럽다, 우울하다, 화가 난다.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의 결과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는 여러 가지 원인들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역할 갈등. 이건 나보고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나한테 왜 이렇게 많은 역할을 부여하는 걸까? 왜 나한테 많은 걸 시키는 거지?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역할 갈등입니다. 그리고 모호성. 어쩌라는 거야? 이걸 내가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뭐 어디까지 하면 괜찮을까? 조금 하다 말까?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모호성. 그리고 과중. 너무 많은 것을 이제 부담하게 되는 경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나는 더 하고 싶은데 왜 하지 말라고 하지? 역할을 제한하는 경우도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자, 이렇게 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관리 전략이 있는데 워낙 그 관리 전략이 다양하고요. 개인의 차이가 상당한 부분입니다. 뭐 운동하는 거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에 긴장을 이완하는 뭐 스트레스, 자, 스트레스를 낮추는 생활 습관, 그리고 뭐 심한 경우는 치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주변 사람으로부터 지지, 후원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조직으로만 따진다 그러면, 조직에서 스트레스를 본다 그러면 명확하게 나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 그리고 아무래도 뭐 출근해서 좀 더 즐거우면 좋겠죠. 즐거운 분위기를 만든다는 것, 그리고 스트레스 받는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방심리는 여러 가지 뭐 얘기가 굉장히 복잡한데요. 자, 그러한 복잡한 얘기를 뭐 약 10분 동안의 동영상에 모두 담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이러스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온라인으로 먼저 인사를 드리게 됐고, 실제로 여러분들을 뵙고 수업을 하면서 더 자세하고 좀 더 덜 지루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